네, 안녕하세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지금 하나은행이 6월 19일까지 체험형 인턴을 모집 중인데, 오늘은 그 체험형 인턴 자소서 항목 세 가지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20년에 SG권, 삼성증권이죠. PB로 입사를 해서 한 4년 정도 재직을 한 다음에 현재는 퇴사하고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은행 자소서를 쓰기 전에 그뭐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의 자소서를 항상 쓰기 전에는 그 기업의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은행의 인재상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온기, 따뜻한 휴머니티, 인류애라고 뭐 한국말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사람에 대한 온기, 사람다움, 뭐 이런 인간성을 하나를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동기. 제 직원은 성장을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장하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용기입니다. 빠르게 실행하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일단 뭐 항상 능동적으로 용기를 갖고 변화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꼽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인재상이 있고 그 아래 이 세 가지 인재상을 뒷받침하는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열정, 그다음 열린 마음, 그다음에 손님 우선 고객 중심이죠. 그다음 전문성, 은행원으로서의 전문성,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존중과 배려. 요거는 직원 간의 존중과 배려라는 의미가 크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을 보면 일단 맨 위에 1번 문항에 지원 동기가 나옵니다.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이루고 싶은 성장 목표를 적어주세요. 800자 이내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일단 지원 동기 작성 팁을 먼저 드리면 어, 하나은행과 나의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안 보이니까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하나은행과 나의 경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왜 제시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소개팅이나 뭐,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뭐, 공식적인 미팅 자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나와의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그거는 굳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유대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 사는 데는 어디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도 거기 살았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호감도가 본능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도 하나은행의 지원 동기를 작성한다면 하나은행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하나은행과 나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 지원하는 기업과 나의 연결고리를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예시를 살펴볼게요. 어, 예를 들면 하나은행 땡땡 지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뭐 계좌이체나 계좌 개설 업무를 위해 방문했는데 사소한 업무였지만 성심성의껏 응대해 주시는 직원분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소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원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은행 이제 당신의 자소서를 읽는 하나은행 채용 담당자라면 이 사람은 하나은행과 연관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은행의 매력도 있구나. 이래서 지원하는구나. 라고 명확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은행과 나의 공통점, 하나은행에 대한 경험을 어필하시는 게 강력한 지원 동기 작성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가상으로 일단 써낸 거지만 이렇게 써낼 것 같아요. 하나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죄송합니다. 은행으로 이용 중입니다. 어느 날 이체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지점에 창구 방문을 했는데 당시 옆 창구에 노인분이 계셨어요. 금융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은 했지만 개입할 수 없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이를 본 하나은행 직원분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노인분은 돈을 지킬 수가 있었죠. 이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은행은 진정한 고객 중심, 고객의 돈은 내 돈처럼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고객 중심 경영을 직접 실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의 매력을 느껴서 하나은행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경험, 본인의 경험을 어필하면서 나는 어떤 점이 좋아서 하나은행에 지원하게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면 강력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꼭 뭐 지점 방문이 아니더라도 뭐 앱 이용 경험이나 아니면 뭐 하나은행에서 주관하는 개최하는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나 아니면 뭐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셨던 분들 더욱 좋겠죠. 뭐가 됐든 하나은행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어필을 하시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아마 더 훌륭한 지원 동기 답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문항이 아니구나. 첫 번째 문항에 또 앞에 봅시다. 어, 이 첫 번째 문항에 본인의 성장 목표를 적어달라 했어요. 이 성장 목표는 작성을 하실 때 지원 동기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앞에서 하나의 문항에 나왔는데 지원 동기와 성장 목표가 아예 동떨어진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 생뚱맞은 자소서가 되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만약에 제가 이런 사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은행원이 되고 싶다 라고 적었으면 고객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주려면 내가 뭘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 목표를 적어주시는 게 지원 동기와 성장 목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성장 목표는 꼭 지원 동기와 연관되도록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소한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하나은행 이게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원 동기를 달성할 수 있는 성장 목표를 원한다는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소서니까 발언은 아니겠지만 면접에서도 똑같죠. 하나하나의 인턴 경험을 통해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문항은 이제 협업 역량, 조직 적합성이라고 불리는데 함께 일할 만 나는 사람이냐? 당신은 함께 일해도 좋은 사람인지를 묻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알려주냐? 동료와 함께 도움을 주고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그러니까 뭐 한 명의 동료나 아니면 여러 명의 동료와 함께 뭐팀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팀 활동을 했거나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뭐 어떤 경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말고 남들과 함께 이제 협업했던 경험을 제시를 하면 좋은데 이거는 아마 다른 기업의 자소서에도 자주 출제되는 이제 협업 경험에 대한 문항인데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냐? 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던 팀 프로젝트나 팀 활동 경험이 있으면 그걸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 경진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수상을 했다던가 뭐 우수상을 받았던 경험을 제시를 하면 일단 근거에 대한 그러니까 협업 역량에 대한 근거가 그걸로 어필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내 대학 생활 중에 어떤 팀 활동을 했고 그 중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던 경험들을 한번 리스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이 자소서에 녹여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쓴다면 땡땡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에서 팀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팀 활동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건 팀워크가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2번 문항, 그러니까 조직 적합성, 협업 경험 문항에 대한 어, 근거 있는 사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여기 보시면 팀장과 팀원 간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했다. 그리고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이고, 팀워크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이 경험했던 팀 활동 중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던 팀 프로젝트 경험을 써주시면 모범적인 자소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항은 용기, 결정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문항인데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자유롭게 작성하시오. 셋 다 800자예요. 열정과 용기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스토리로 쓸만한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일관된 이제 가이드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로는 합격이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사소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에서 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갖고 나는 열정과 용기가 있습니다. 하면 별로 어필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열정과 도전, 용기에 관련된 본인만의 스토리, 그럼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했다 싶은 본인의 경험을 한번 이것도 리스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자소서에 쓰시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용기 있는 행동, 변화를 이끌었던 경험 중에 남들은 경험하지 못할 법한 특별한 것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제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 불스메이커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소서 5계명 중 하나인데, 이거를 저는 진입장벽의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토리, 누구나 갖고 있는 역량으로는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합격이 어려워요. 왜 기업이 많은 지원자 중에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에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소서라는 건 본인의 경험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소서에서 그 경험들을 묻는 이유는 기업이 채용을 할 때는 이 지원자의 과거를 보고 그 과거 행동과 성과가 입사 후 미래에도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뽑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신입을 채용하는 건 투자인데,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 기업의 뭐 재무제표나 과거 성과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자의 과거 성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경험을 보고 이 지원자는 입사를 해도 뽑아놔도 이런 식으로 성공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뽑는 게 채용 프로세스의 이제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성공 경험을 어필하시는 게 자소서와 면접의 합격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제 첫 번째, 지원 동기에서 나왔던 해당 지원 기업과 나와 연결고리를 찾는 거, 공통점을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경험에 대한 나의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 키워드와 본인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지원 동기 부분에서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은행원. 사소한 거지만 성심성의껏 응대를 해주셨다. 이거는 고객 중심이잖아요. 이 고객 중심이 하나은행 인재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맨 아래 가운데 손님 우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먼저 뽑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나의 경험을 어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법인데 인재상을 보고 그 키워드를 어필할 수 있는 나의 경험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작성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과거의 성과와 성공 경험이 곧 자소서에 쓰이는 글에, 이 자소서 글은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말고 본인의 경험과 느낌을 어필을 하시려면, 예를 들면 나는 성실하다 라고 어필을 하시려면 반드시 그 성실함에 대한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근거, 사례와 근거로 이제 자소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글은 좀 과감히 말씀드리면 쓰레기예요. 자소서에서.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소서에서 어떤 주장을 하시려면 반드시 그 근거가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자소서라는 건 과거에 나의 이런 성과가 있었으니 입사 후에도 이런 성과를 낼 거라는 본인의 경험을 이제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자소서 가이드를 살펴봤고요. 저는 금융권 이제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제 프로필 링크나 아니면 네이버에 불스메이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불스메이커에 들어오시면 이제 금융권 취업 관련된 여러 가지 무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 금융권 성공, 취업 성공,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